중기부 장관님 계신가요? 네,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차관님 계셔요. 예. 그 이제 손실보상이 그 10월 27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예. 현재 지급되는 상황은 어떻죠? 지금 한 48만 개 업체에 대해서 1조 3,50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보상금을 책정해놓은 업체가 한 61만 5천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거의 한 80% 가까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0만 개 정도 지급이 됐다 그러면 총 규모가 지금 예상되는 게 한 70만 개 정도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한 80만 개, 한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급이 되니까 또 실망감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뭐 현장 계속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적을 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분께서 보셨을 때 본인이 기대한 만큼 보상 금액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 등이 큰 불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막상을 해보니까 최저 보상금인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거의 10만 명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0만 명은 되지 않고요. 예, 한 8, 9만 명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100만 원 미만을 보상을 받는 분들이 전체 한 5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 좋을 계산구가 됐고, 또 더욱더 아쉬운 점은 실제 본인은 엄청난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진입도 못하다 보니까 이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예. 우리가 그 7월 초부터 방역 4단계로 올라가면서 4인 이상 그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네. 예. 택시도 꼭 2명 이하로 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인원 제한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원 제한은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데 엄청난 사실 좀 제한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 인원 제한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자영업자들은 나는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외시켜버리면 이 사람들 불만 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그분들 충분히 좀 그렇게 기대만큼 보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 인원 제한에 따른 것은 매출액 감소로 나타났을 거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지금 정부의 보상 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여러 가지 아직도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정착되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못한 탓인지 그분들이 실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정부 당국하고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코로나를 상황에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면 나도 이걸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당연스럽게 일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고요. 정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란 전체의 틀을 갖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좌절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의 차이는 국민을 보고 눈을 높여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 개연성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그 지적은 뭐 마시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 이번에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11월 중순경에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한번 발표를 종합해서 그렇습니까? 할 거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의원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그나마 그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전부 다 밀리는 임대료에 정산하기 바쁘다고 하니 예. 사실상 집합 금지 명령을 받거나 혹은 제한 명령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영업에 피해를 당했는데도 임대료는 하나도 그런 그게 없다는 거죠. 예, 이런 데 대해서도 적절하게 그 고통을 나누고 피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제도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고요. 예. 그러시면 아마 그분들한테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예. 임대료와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 철칙을 우리 국민과 합의를 통해서 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새로운 윤리를 만드는데 우리 총리님의 생각과 국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네네. 국회에서 그렇게 고분에 앞장서시면 저희들도 어쨌든 그분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이랄까 어려움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하고 긴밀히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총리님,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올 초과세수 추경 때 한 부분 제외하고요. 초과세수가 좀 얼마나 될 것으로 어느 데에서는 10조다. 또 다른 데서 20조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추산을 하십니까? 조금 더 추계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 31조 5천억을 추경한 거 제외하고 한 10조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10조 원대.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전체를 따져보면 한 제한을 받은 인원 제한이든 시간 제한이든 제한을 받은 게 한 300만 정도 될 거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러프하게 따져서 3조 원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적 의견입니다. 주장보다는. 예, 의원님 손실 보상은 저희가 보상법에 의해서 이제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금액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상 주는 방식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몇십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 제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저금리에 큰 돈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각 업종별로 셀렉션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느꼈을 때 국민이 볼 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적 가치에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께서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 50조를 들여 자영업자, 영업자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50조의 어떤 신규 작업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1조 8천억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조를 증액해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 좋습니다.